자, 23번. 법정이용 5분. 이거 또 나왔잖아. 치밀어 갈 수 없다. 개발 부담 중요해서 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 관계 없다. 내 기억을 못해 또 만든 거야. 응? 개발 부담금 납부 고질 후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우선화의 징수. 그게 뭐 우선 징수 판례가 뭐뭐 있었냐면 그 세금 관련된 국세 1년 우선이 위헌이었죠. 국세 1년 우선이 위헌이었다 이거지. 그다음에 세금 관련돼 가지고 국세 관련돼 가지고 신고일 기준, 납부 고의서 발송일 기준, 의무 성립일 기준 해서 국세를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것 세 개 다 합헌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1년 우선 아니면 괜찮다는 거야. 기간 관련돼서 국가 세금을 이런 채권에서가 관련된 담보권보다 1년 정도 우선시키는 건 문제지만 납부 의무 성립일 기준, 고의서 발송일 기준, 신고일 기준으로 우선시키는 건 합헌이죠. 근데 이 판례에서 개발 부담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조세라고 실질적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현재 판례에서 조세냐 부담금이냐는 그 용어를 기준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도 있죠, 이게. 용어 형식을 기준하느냐? 아니다. 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담금은 조세로 봤죠. 텔레비전 수신료는 조세로 보지 않았죠. 그 때문에 조세로 보면 뭐가 적용되죠? 헌법이?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 텔레비전 수신료 부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게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다. X로 나온 거야.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 그냥 법률 위반칙 위반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건 조세로 본 거야. 텔레비전 수신료는 조세로 보지 않았는데 개발 부담금은 조세로 봤죠. 조세로 봤습니다. 등급의 취득 시효를 규정한 합헌. 그 다음에 임차인의 파산가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이것도 합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이게 만약에 위헌이면 특별히 강의 때 설명해 준다든지 또는 모의고사라도 무지 강조하고 이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대충 이런 얘기야. 자, 이 건물주가 있어. 건물주는 임대인이지. 황랑이는 건물을 임차인이란 말이죠. 임차인? 회사가 있죠? 부도가 났어. 그래서 부도가 났다 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국가동 관련이 있다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가지고 은행과도 관련이 있어 파산관계인이 왔어. 파산자를 밟아가지고 파산관이 왔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황랑이 스파르타방 운영이 안 돼. 그래가지고 건물주한테 계약갱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2020년까지다. 근데 계약을 해지하자라고 파산관이 했다겠죠. 그때 건물주가 손해를 받을 거 아니야? 계약 기간이 지금 2020년인데 왜 지금 계약을 해지하자는 거냐? 그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겠죠. 왜? 파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채권자도 많은 거야. 황랑이 지금 빚을 여기저기 진 거야. 뭐 은행에도 지고 뭐에도 지고 어디에도 지고 이게 많이 졌죠. 그래서 손해배상 그거 챙겨줄 때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건물주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이 급한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이 급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에요. 파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은 위헌이면 기출문제가 엄청 많아요. 만약 이런 것들이 위헌이면 기출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잘 모르면 이런 것들 심판 대상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합헌으로 때리세요. 웬만하면. 확률적으로 훨씬 게 높다. 확률적으로. 이것도 봐봐. 길잖아. 뭐 뭔지 모르겠고 허위기재 뭐 손실은 뭐죠. 해감 손해배상 책임은 이게 소멸시효네. 1년 3년 합헌이지 뭐. 안날로부터 1년 3년 이렇게 합헌. 그 다음에 아까 했네. 지방원 사건 전부 지급 정지 합헌. 이렇게 기억을 못한다니까. 이거 많이 삭제도 했는데 또 있는 거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삭제도 했는데도 거의 뭐 닭머리 수준이라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거야. 그 다음에 24번에 1번. 장기급여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는 소멸시효. 이게 소멸시효 합헌. 웬만한 소멸시효는 웬만한 합헌이라고 소멸시효? 재책기하는 위헌인 게 있는데 소멸시효는 합헌인 거야. 소멸시효 나왔다 그랬죠.
시효로 소멸한다. 재대열 매매 금지. 이거 느낌상도 합헌인 것 같잖아. 장기 판매랑 비슷하잖아. 장기 같은 거 사고 파는 거 금지하고 있죠? 재대열도 일종의 이제 저 신체 장기와 비슷한 얘기잖아. 그렇지? 재대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돈 주고 사고 파는 건 금지시켜야겠죠. 근데 이걸 이용한 연구는 괜찮아요. 무상으로 제공받아 가지고 뭐죠? 과학 연구, 의학 연구 이런 거는 허용돼요. 그래서 합헌입니다. 2, 3번. 그다음에 연금인 급여를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징에 감압하도록 하면서 이것을 2020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즉 그 연금 안 올려주는 거야. 공무원 연금. 2020년까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는 올 거 아니? 물가를 올라도 공무원 연금 안 올린다. 왜? 공무원 연금 적자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동결 조항이라고 하죠. 연금 동결 조항. 4년간 공무원 연금 동결시킨 거예요. 어? 어? 합헌으로 보죠. 합헌으로 본다. 그렇죠? 왜요? 공무원 연금 적자 심하다는 건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합헌인 거지. 근데 군인과 차별하고 있는 게 5번. 같은 법조항인데 군인과 차별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은 있는데. 군인은 그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군인 연금이 올라요. 이 4년간. 그런데 공무원 연금 안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합헌. 업무의 성격. 이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군인도 고생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죠.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제한하고 있어야겠죠. 뭐 장애인이 타는 거라든지 또는 뭐 특별한 자동차에 하나에서만 LPG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일반화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LPG는 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 장애인 뭐 또는 택시 하시는 분들 몇 개 있잖아. 그게 있어요. 합헌이다. 그렇죠? 25번 일본도 그래. 국가 유공자가 설립한 단체 중 상해를 입은 자들에게 구성된 단체가 수익사를 운영하면서 하천 생산 납품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직접 전부 취소한다. 합헌. 이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장애인이 만든 물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가 유공자 단체가 만든 물건은 사주도록 돼 있다 이게야. 대기업들이. 근데 이제 국가 유공자가 만든 단체가 지네가 직접 안 만들고 하청업체 시켜가지고 만들어 직접 생산 안 하고 그러면 이 국가 용접 단체가 만든 제품 등록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사줘도 돼. 국가에서 뭐 매입 안 해줘도 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로 하여금 산양산, 유통 뭐 이런 건 뭐 더 합헌인 판례가 많죠. 귤도 있었고 홍삼도 있었고 산양 삼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품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통과한 것만 출하해라겠죠. 귤도 그렇잖아요. 홍삼도 그렇고 산양 산삼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는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그래요. 가짜 같은 거 막 팔려 나가면 아예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안 산단 말이죠. 안 사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한 검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둘 다를 위해서 바람직한 면이 있죠. 그렇죠? 뭐 우리 백년 하수원 거 뭐 그것도 뭐 사고 나가지고 뭐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뭐 가짜 판매하다가 걸려가지고 문제는 뭐냐 소비자도 문제고 또 생산자들도 문제야. 진짜 제대로 된 하수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려 했더니 판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불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질이 보장된 것만 판매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검사제도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하지 마시고. 3번도 마찬가지야. 뭔지 모르겠지만 방송통신 기자재 제조 수입하는 자가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돼요. 방송통신 기자재 있잖아요. 그것을 들어올 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수입업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A가 수입업자였는데 B로 수입업자가 바뀌어. B가 수입업자로 바뀌었을 때도 적합성 평가를 따로 받아야 돼. B가 하는 말이 아니 A 업체가 이미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냐. A 업체 망해가지고 우리가 이 해외 업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수입한 건데 이미 같은 제품이다 그거랑. 뭐 이게 뭐 이 책상을 김철수가 수입하는 황남기 수입하나 책상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이미 그 김철수 허가 받은 건데 쉽게 가면 왜 황남기가 또 허가를 또 받으라는 얘기냐. 적합성 평가 또 받으라는 얘기냐. 이걸 문제 삼는 거야. 근데 헌재가 합헌으로 본다겠죠. 이미 기존에 이미 누가 판매하다가 이게 중단됐다든지 이렇다 할지라도 B 업체가 똑같은 통신 장비를 들어오더라도 적합성을 따로 받아라라는 거겠죠. 합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제품도 문제지만 유통하는 과정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제품도 문제지만 유통이라든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 B업체는 황랑이는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통신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뭐 팔아먹고 이게 서비스가 안 된다든지 아프터 서비스가 안 돼, AS가 안 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적합성 평가를 따로 받아야 되겠죠. 합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용을 논리적으로 알아가면 하지 안 돼. 특이한 판례 아니잖아. 합헌이 나왔구나. 뭐 이런 거 넘어가야 돼. 응?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최소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죠. 27번에 2번도 있네. 27번에 2번. 필요적 취소 이혼. 그럼 필요적 취소가 이혼이었던 게 자동차 사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사건 이혼이었죠. 그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한 사건이 또 하나 나왔죠. 법이 개정돼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뭐죠? 뭐 살인, 뭐죠? 뭐 강간 등 뭐 행안부 불령이 정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이것도 이혼이 나왔어요. 자동차를 훔친 사건도 이혼이 나왔어요. 다 최소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최소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아니라 뭐 수상도 있었잖아요. 수상 내적, 동력, 뭐 수상 내적 운전면허도 이걸 이용한 범죄 행위가 나왔을 때, 범죄가 있었을 때 면허를 취소한다. 이것도 이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범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뭐 강간 등 행안부 불령이 정하는 범죄, 또는 자동차를 훔친 범죄, 여기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그냥 취소하겠다. 이게 이혼이 나왔다겠죠. 이혼이 나왔다겠죠.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훔쳤다 하더라도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벌금 뭐죠? 10만 원 끝나. 별것도 아니야. 납득할 수 약간은 뭐 이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어. 그래 벌금 10만 원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면허를 취소해야 되느냐, 그렇죠? 지나치다, 그렇죠? 지나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문화재 수리와 관련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자격 필요 취소 합헌,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 자격 취소 합헌. 그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 당연퇴직도 합헌이듯이 뭐 비슷하다, 그렇죠? 국산 미국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국 등 형산자와 다른 미국과 혼합하여 유통 판매 행위 금지 합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외국산과 섞이면 구별이 안 돼. 쌀도 미국산이 태국산인지 우리나라 쌀인지 구별이 안 돼. 또 2017년 작년에 추수한 거 있잖아 지금 햅쌀. 근데 2005년치랑 섞어도 구별을 못해. 솔직히 말해서 몇 대면으로 섞어봐봐. 이게 묵은 쌀인지 햅쌀인지 이거 구별을 못해. 그래놓고 비싸게 팔아먹어. 그 때문에 미국들 섞지 마라. 미국들 연도별로도 섞지 말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과 섞지 말고 2017년 쌀이면 2017년 쌀만 팔고 16쌀은 16년 쌀 따로따로 팔아라. 라는 거예요. 섞으면 우리도 구별을 못하니까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건 2014년 7월 전남 나주산인데 나와 이게 안 나오지. 어떻게 알아 이게 여주치인지 나주치인지 2014년인지 15년 16년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섞지 말아야겠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증 재가 장기 요양기간의 장이 불용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이상은 인건비를 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 번째 줄. 장기 요양이 뭔지 알죠? 거의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기 요양원이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때 이제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 옆에서 이제 저기 일상생활 도와주는 그 분들 있잖아요. 환자들. 그런 사람들 인건비 써야 되는데 인건비 아끼면 안 되겠죠? 그럼 의미가 없잖아. 제가 장기 요양병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건비는 낮추려고 그래 자꾸. 그 지가 인건비는 지출 안 하고 말이야. 국가로부터 보조금만 받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이상은 인건비로 지급해라. 라는 거겠죠. 합헌이.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등의 범위를 넘어 필요경비를 수납한 경우 시정 변경을 이런 합헌이겠죠? 어린이집. 일정 이상은 돈 받지 마라. 지원을 받으면서도 부모로 돈 받지 마라. 일정 이상은. 이거는 이제 뺑소니 쳐가지고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죠. 운전면허 취소된 사람은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건 합헌이죠. 약간 이런 거랑 틀린 거예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라든지 자동차를 훔친 범죄 면허 취소가 아니라 이거는 면허 취소된 사람이 4년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4년간.
이건 합헌이에요.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는 하도급 금지 합헌. 그럴 것 같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직접 생산 공정물을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제한하는 거 합헌. 그죠? 근로자 파견은 뭐 일시적이라든지 업무가 성격이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파견 근로자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청소라든지 뭐 이런 거 특별히. 근데 제조 회사에서 제조업을 담당하면서 파견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직접 고용해야지. 합헌. 청육자 선고 이후에 당연퇴직한 것 직업의 침해. 응? 응? 근거상의 선고 이후에 당연퇴직은 공무단위권 침해도 있었죠. 당연퇴직. 임용 결격 사유는 합헌. 자격 정지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은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이상의 선고 이외. 이런 구별하셔야 돼요. 자격 정지를 받은 자의 당연퇴직은 합헌. 자격 정지 이상의 선고 유예를 받은 자의 당연퇴직은 앞에 합헌이라고 했나? 유연이고 앞에 유연이고 뒷것이 자격 정지 합헌 맞네? 자격 정지 이거 봐 큰일 난다니까. 선고 유예 이거 당연퇴직 이거 유연. 당연퇴직 이건 합헌. 이게 선고유예가 들어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도. 이게 자격증이 당한 거예요. 이거는 선고 유예된 게 아니라 그냥 자격정지를 당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퇴직하는 거 합헌. 자격이 없는 거니까 자격 정지 당했으니까 없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근데 이거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가 유예된 거 말 그대로 선고가 안 된 거지. 선고가 미뤄진 거 아니야 유예라는 것은. 그럼 자격증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이게 당연퇴직 시키는 거 이건 유연이라는 거야. 구별해야지. 응? 이런 거 구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에 의한 전자손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송달할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대로 정한 것 재판증권 침해가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행정법 배우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잖아. 행정절차법에서도 우리가 전자문서로 보낼 때 언제? 입력된 때라고 그죠? 입력된 때 행정절차법에서 입력된 때지,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장된 때. 저장된 때,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점을 통신망에 저장된 때로 보는 거죠. 저장된 때. 확인했을 때가 아니라 그렇죠. 확인했으면 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됐다고 구라치는 경우 많아가지고 저장만 되면 된다 그렇죠. 열어보는 건 네가 빨리빨리 알아서 열어보든지 해라 그렇죠.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에 분류하고 있는 가상소송법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사건을 제기하자는 공정한 재판을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기본성 있어 없어요? 있어. 강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래 다 원래부터 그래. 아니 맞는 놈도 기억을 못 하는데 뭐야.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서 탓할 게 없다. 여러분 스스로 탓하지 마.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뭐는 안 했다는 걸 탓해야 돼? 계속 돌리지 않았다. 계속 보지 않은 것은 이게 탓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뭐 이해를 못했다든지 기억을 못하고 있다, 암기를 못하고 있다. 이게 탓할 게 없어. 나도 그러는데 뭐 책이 없다고 그러잖아. 이게 매우 정상적인 수험생이야. 나쁜 수험생도 아니야. 그럼 계속 돌리지 않은 한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모든 게 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속도를 중요시하는 게 해독을 중요시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까먹게 돼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정리 암기 하려도 속도를 많이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재산 분할인데 우리 이제 당사자지가 있고 직권 심리지가 있단 말이지. 당사자지는 이제 옹고피가 맞짱 뜨는 거야. 심판, 법관은 심판, 법관은 제3자, 심판이야 심판. 니네끼리 알아 싸워라. 니네끼리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심리해주게 그래. 이기는 게 내 편 이렇게 하는 거. 법관이 축구 심판처럼 이렇게 누구 편을 들면 안 돼. 가만히 있어줘야 돼. 건너면서 막 개입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개입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당사주의죠, 당사주의. 당사자가 얘네 옹고피고 당사자끼리 맞짱 떠라. 이게 당사주의야. 직권주의는
법원이 단어, 법원이 주어온 거야.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는 거야. 감나라 배나라, 감나라 배나라 이러는 거야. 감나라 배나라 개입하는 것이 직권지야. 그러니까 애들이 싸우잖아. 이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집에 싸우잖아. 엄마가 심판 역할만 해? 그래, 이기는 게 내 편. 야, 맞짱 떠라더니 씨, 이기는 게 내 편이다. 이렇게 엄마가 간섭해가지고 너는 왜 그랬니? 너는 뭐 어쩌고 막 이러잖아, 그죠? 이게 직권심리, 직권지야, 직권지. 응?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질을 원칙으로 해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당사자 원칙으로 하는데 이 재산분할 사건은 이게 당사자들이 다 가족관계 아니야, 뭐죠? 뭐 아들, 딸, 엄마, 뭐 딸, 엄마, 아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싸우면 끝나고 나서도 후유증이 크죠. 가정이 복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개입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직권적으로 개입해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하고 자꾸 개입한단 말이에요. 자꾸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해결책을 제안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을 주도하는 거란 말이죠. 합헌을 보는 거예요. 재산 분할 사건은 이게 비송 사건 절차가 적용돼서 이것을 직권 심리로 진행하는 것은 이거 가족 간의 이게 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방해 줘야 돼.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감정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관이 많이 개입해서 해결책도 제시하고 쟁점도 정리해 주고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 합헌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해하려지 말고 뭐 특이한 거 없잖아. 유언 아니잖아. 그냥 그래 뭐 이거 합헌인가 보다. 유언이었으면 특별히 뭐죠 찍어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야지. 뭐 이게 도대체 뭘까?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힘든 거야. 그런 애들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어때? 판결 행할 미칠 중요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누락할 재심사 이거 있잖아. 이게 판단 유탈 재심사에 해당한다. 이게 민사소송법이 준용돼가지고 헌법재판에 있잖아, 그지? 우리 헌법재판 할 때 재심할 때 판단 유탈은 재심사에다가 배우죠. 이게 어디 있는가? 민사소송법에 있는 건데 이게 헌재 판례에 준용된 헌법소원에 준용된 거야. 헌재가 합헌하고지. 그러면 이제 자 재심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야 안 돼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된 허용이 안 되지. 68조 2항에서는 돼 안 돼? 안 된다. 위헌법원 심판에서도 재심이 안 되지. 헌법소원에서는 판단 유탈일 때 재심사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법률이 대상이 될 때는 재심이 안 돼요. 사건이 달라지면 재심이 아닌 거야. 그건 일사가 아니야. 재심이라는 일사를 전제로 해서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야. 일사 하나 사건. 근데 사건이 달라지면 일사가 아니라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일사 부재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재판해요. 또 재판한 또라는 말 자체가 심판 대상을 다시 재판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 판례가 변경돼서 유언인 경우는 있어요. 그건 일사가 아니라 사건이 달랐을 때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0번. 이번 또 있네 그거 가사 사건 그죠? 그다음에 2번 소치학 안지의 경우 변호사 보수로 소송병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를 취하했다. 뭐 상대방 변호사 비용 대주한다. 그죠? 피고는 괜히 변호사 괜히 샀잖아, 그렇죠? 너 때문에 산 거잖아. 원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담하라. 이게 상식적으로도 합헌이겠죠. 개인 해석 절차에서 면책 취소 신청의 기각 결정이나 즉시 항고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합헌이다. 면책 취소 신청을 받아지 않는 것, 항고권 인정하지 않아도 합헌이다. 아까 세월호 사건 합헌이었죠? 재판 청구권 아까 그 집행정지조항 행정소법 23 2항 합헌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각되면 10분의 1을 공탁해라. 이게 합헌. 매각되면 몇 분의 몇은 유언인가 하나 있었죠? 10분의 5 그죠? 금문기관이 경매 신청일 경우 매각되면 10분의 5를 공탁을 거래하면 항고할 수 있다. 이건 합헌이었죠. 10분의 2도 합헌이었죠. 10분의 5는 유언이었고 10분의 1 합헌이 나왔습니다. 약간 상황이 다른데 여러분 잘 구별 못해도 돼. 하여간 10분의 5 유언이 있었죠. 사실은 양형부담을 이루 원심 판결된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정한 것 합헌. 상고를 제한하는 것. 자 검정고시 자 중요한 판례 하나 나왔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년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국립대학교 입시 요강에 대해서 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자들은 수시 보기 힘들다 이게 시각하면 정시는 몰라도 정시는 뭐 그 수능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근데 수시는 뭐 학생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수시, 그치? 수시 모집 때는. 그러니까 검정고시 애들이 못 보든지 제한을 많이 받는다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유언이 나왔습니다. 유언이 나왔죠. 검정고시로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수시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놨죠. 이런 건 대부분 이해는 하시죠? 수시 때 검정고시 애들은 불리하잖아. 그거 최근에 유언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6번이죠. 학력 차별로 보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렵습니다. 5번 수학 능력은 학교 입학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 차별 기준이 될 수 있는 수학 능력은 그렇죠? 31조 1항 헌법. 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으면 다른 교육이 가능하죠. 수학 능력. 4번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이랑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충돌 시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을 내세워서 저 균등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느냐 없다. 우리 수학권을 좀 더 중시하는 이런 태도죠. 수학권. 검정고시로 대입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학권. 이 제한받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시험 못 보게 된다. 제한을 많이 받게 되면은 교육을 받을 제한이죠. 수학권이랑 수학권 충돌할 때도 그런 유사 판례가 있었죠. 수학권을 내서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교과서 검인정 판례 기억나죠? 기출문제 많잖아. 수학권을 내서 수학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교과서 검인정에서 판례 기억나죠? 유사하죠. 학생 선발권을 내서 학교 측이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거 옛날 수학권과 약간 유사한 어쩌? 레벨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가 지금 제안한 거 아니야. 야, 수시로 수시 안 돼. 검정고시 합격한 애들은 수시 안 돼. 그래서 학교 측이 지금 제안한 거죠.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생 선발권을 기하로 해가지고 제안했는데 이게 정당성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는 거였죠. 3번 일반 논칙의 논리죠. 1, 2번 직업의 자유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다. 교육을 받을 권리로 판단하면 된다. 근데 이제 대학교라는 것은 물론 이제 직업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직업의 자유 하나로서 보호될 수가 있다라겠죠. 근데 경합 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직업의 자유랑 교육을 받을 권리 제한 경합 시 교육을 받을 권리 중심으로 심리하면 되는 거죠. 왜? 수시 모집을 제한해가지고 수시 보기 힘들게 만드니까 1차적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 제한이죠. 1차적으로. 2번. 그렇죠. 균등하게 그렇죠. 차별 주장 따로 판단할 필요 없다. 뒤에 가시면 탄핵 사건. 탄핵 소추 절차에 적법 절차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추 사유별로 나눠 발의한다. X죠. 꼭 나눠서 할 필요까지는 없고, 자 34번에 4번 봐보세요. 34번에 4번처럼 일괄의 의결할 수도 있죠. 일괄 의결도 가능하다. 일괄 의결하는 것도 헌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10가지다.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뭐 있다가 그럼 따로따로 의결해야 되냐, 표결에 붙여야 돼. 따로따로.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느냐.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따로따로 해도 되고 한꺼번에 되고. 그 다음에 33번에 3번 그렇죠? 별개 문제란 말이죠. 수사랑은 별개 문제다. 국정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탄핵 소추할 수가 있다. 33번에 3번. 4번 그죠? 국회법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법 93조에 가면은 그 법률안 등에 대 있어서는 그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안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돼 있죠. 국회법 93조에 질의나 토론 절차를 생략하려면 본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 자체도 중요하죠.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논란이 됐던 조항이죠. 그래서 질의와 토론 절차 의결 없이 생략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심의권 표결권 침해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인용 결정까지 나오게 되죠. 이 법정과 관련해서. 근데 이게 탄핵 소추 절차에 적용되느냐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탄핵 소추 절차에 93조가 적용이 된다라면 질의와 토론 절차 생략하면 위법이죠, 일단은. 그럼 적법 절차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일단은 93조에도 바로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제대로 된 논리는 없더라고. 나도 도대체 무슨 논리로 93조가 적용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간 적용이 안 된다. 그걸 입법 절차에만 적용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93조를 좁게 해석을 해서. 탄핵 소추 절차에 적용이 안 돼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이것처럼 규정이 없다. 네 번째, 표결제는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 93조도 적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토론 절차를 하지 않고 표결해도 무방하다. 질의 토론 절차 없이 바로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질의 토론 절차 없이 바로 표결에 붙여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건 헌법소원인데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다. 일반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봤죠. 그 다음에 문화부 관련돼 가지고 이 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세월호 관련돼서도 이 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다수 입장. 근데 이제 생명권 보호 위배된다라는 보충 의견이 있긴 있었지만 헌재 입장은 아니에요. 이거는 헌재 입장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34번은 1번. 어때요? 1번. 저번 주 금요일 문제 아닌가 이게? 내가 문제 하나 추가하겠는데 그 저번 주 금요일 문제였나? 아니야? 금요일에 이 문제 없었어? 없었어? 금요일에 모의고사 이 문제 없었어? 없었나? 알아서 해. 언제 따로 또 문제를 내놨나? 기억을 못해 세아서는. 아 진짜 기억을 못해 진짜 내놓고도 기억을 못해. 그게 치매냐? 아니야. 난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진짜 중고등학교 때 그랬고 고시 공부할 때도 그래가지고 진짜 암기를 못하겠더라니까. 이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안 하는 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군대 때도 그랬고 고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이래가지고 기억을 거의 못해. 생각이 별로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공부를 편하게 해. 돌리고 암기하고 돌리고 암기하고 까먹으면 그래 또 하고 하는데 왜 까먹을 좌절하냐. 잊어버리면 좌절해 애들은. 나는 좌절할 때 원래 나는 그러니까 하면서 막 원래 난 그렇잖아. 그것도 보는데 수험생들은 뭐 상담하다 보면 그걸 막 고민하면서 상담하더라고. 선생님 저는 공부했는데 뭐 이렇게 까먹어요. 어떻게 해요? 뭐 안 닮았다래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 그러는데 맨날 그러잖아.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럼 어쩌라고 그러냐.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원래 또 잊어버리는 거야. 진짜 나는 뭐 한 학기가 끝나도 내 옆에 짝꿍 이름을 기억 계속 못해요.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내 옆에 있는 짝꿍 이름을 기억한 적이 거의 없어. 옆에 있는 친구의 옆에 한 옆에 짝꿍 절대 이름 기억 못한다. 나 옛날에 대대장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더라니까. 나 인사장교였는데 군대 때 인사장교까지 했는데 아유 씨. 그건 옛날에 공무원 할 때 제일 당황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과에 가잖아. 무슨 일로 무슨 뭐 서류 전달도 있고 뭐 협상하러 가면은 그쪽 국 과장님이 물어봐요. 니네 과장 이름이 뭐지? 아씨, 미쳐버리겠어. 기억이 안 나. 우리 과장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원래부터. 진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못 한다니 진짜.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암기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암기를 강조하는 사람이고 빨리 가라는 얘기가 나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일단 기억을 못해 진짜. 수험생 때 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던 게 암기 못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잖아 다. 그냥 뭐 암기 못하는 사람은 다 나도 이해한다니까. 근데 문제를 못하면 암기 못하는 거 뭐 맨날 그 얘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시간에 암기하고 있으면 되고. 그냥 밥을 먹거나 진짜 돌아다니는 항상 암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내가 수험생 때 밥 먹거나 걸어다니나 누워있거나 잠잘 때도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했어 진짜. 시험 끝나야 되니까. 시험 끝나야 되니까 과장 이름은 기억 못해도 대장 이름 기억 못해도 시험 끝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암기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잊어버리면 또 암기하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은 맨날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배고프다는 걸 고민해. 배고프다는 걸. 너 왜 왔니? 선생님 배고파 죽겠어요. 왜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선생님?
왜 암기해도 까먹는 거죠? 똑같은 거야. 왜 밥을 먹어도 배고픈 거죠? 그걸 왜 상담을 하니? 밥 먹으러 가면 되지. 아, 답답한 사람들 진짜 이상한 애들 많이 봐. 아니, 배고프다고 뭐하러 상담해? 밥 먹으러 가지. 저 암기하면 잊어버려요. 원래 잊어버리는 거야, 원래. 문제 만들었 놈도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뭐 이해력을 높이자고? 난 그게 선생님들 말을 안 믿는 게 그거야. 이해력을 높여서 뭐 어쩌자고. 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이해 잘하는 사람도 그렇죠. 내가 이해력은 정말 좋아해요, 진짜. 내가 이해력보다 나보다 좋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진짜 친한 애들 중에서도. 근데 암기는 전혀 안 되고 이해력은 탁월해. 근데 그러면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거야. 이해를 잘하면 암기가 된대요. 나는 참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아무리 이해해도 암기를 못 하겠던데 따로 암기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나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진도 간다고 큰일 난다. 지금. 멍청한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다. 그렇죠. 지금 그 시간에 있으면 정리하세요. 정리, 비교. 필기하세요 차라리. 그날 인정한다. 양이 적어야겠지만 필기하세요. 큰일 난다. 그 1번. 그래, 탄핵은 법적인 책임을 추구하는 거잖아. 해임은 정치적인 거고. 바꾸는 거야. 3, 4번의 1번이 규범적과 정책을 바꾸는 거였죠. 그렇죠? 우리 그 얘기하잖아. 해임 권리는 뭐? 정책 책임. 탄핵은 법적. 이건 알고 있어도 이게 못 찾는 거야. 시험장 가면. 근데 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뭐죠? 주어가. 어떤 것은 사법적이라보다는 정책 성격이 강하다. 뭐죠? 이거 기억해야 돼. 이런 걸. 뭐죠? 주민소환. 주민소환. 그거 떠올려야지. 그런 거는. 탄핵은 거꾸로고. 정적인 성격보다는 규범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건 탄핵에 대한 얘기고 헌재 판례에서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사법적이라보다는 정적 성격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탄핵 소환에서 그래서 뭘 규정하지 않았다? 주민소환에 저 주민 소환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거다. 그러면 해임은 정책이라겠지? 사유가 있나 없나 헌법에? 그런 게 없는 거야. 63조에. 탄핵은 있는 거야. 직무집행 중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지. 이게 탄핵 소추 사유 걸려. 그잖아. 그지? 탄핵 소추하는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돼. 그지? 응? 그 사유가 있는 거야. 탄핵 소추 사유는. 해임건의 사유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인 놈이 어디야? 해임건이랑 주민소환. 사유가 규정이 없는 거야, 법에. 법적인 놈은 탄핵인데 법에 규정이 있는 거야, 사유가. 그런데 다 하나 더 그 퀴즈로 물어볼게. 헌법재판소법에 그러면 탄핵 소추 사유와 다르게 탄핵 결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탄핵 소추 사유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헌법 65 1항이 있는 거야.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는 거고 탄핵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헌재가 하는 거죠, 헌재가. 그지? 탄핵 그러면 결정 사유. 규정 있나? 헌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내가 지금 물어보는 기출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그냥 지나가지. 있어, 이 문제가. 규정돼 있자. 따로 규정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돼 있는 거야. 탄핵 심판 청구의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헌재법 53조에 별다른 얘기 없고 탄핵 심판 청구의 이유가 있다. 탄핵 심판 청구 누가 했어? 국회가 했지. 탄핵 심판 청구 국회가 했지. 그 국회가 탄핵 심판 청구할 때 무슨 사유로 하는 거야? 직무집행인 중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야. 탄핵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라면 탄핵 결정한다. 근데 중대한 법을 위반해야지. 중대한 법 위반.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 많이 들어본. 중대한 헌법 위반을 있어야 한다.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 이건 뭐야 그럼 이게 얘기는? 이건 판례에서 추가된 데 있는 거야. 그 법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법이든 헌법이든 뭐 저 둘이 똑같다고 봐야 돼. 규정상은. 여기는 헌법은 직무집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 이거는 청구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적인 내용을 보면 둘이 거의 똑같은 거야. 응? 규정은.
근데 헌재 판례가 그것을 가중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중대한 법 위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2번. 8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도 이제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8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7명 이상만 출석하면 되는 거지. 7명 이상만 출석하면 되는 거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물론 이제 8명 이상이 출석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이유는 출석해야 8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 7명 이상만 출석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물론 8명이 출석했죠. 그 사건에서. 그래서 심리를 진행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사법에 한정된다. 아니지. 뭐죠. 꼭 형사법 위반만이 아닌 다른 법 위반에도 탄핵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얘기했죠. 다섯 번째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죠. 소추 사유는 헌재가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소추 사유? 없다. 법적 관점은 헌재가 직권을 결정한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왔죠. 법 관점은 헌재가 구속을 받지 않고 소추 사유는 구속을 받는다라는 것 명확하게 기억하셔야겠죠. 5번, 6번.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데 별도 의결 없이는 소추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그렇죠. 35번. 자, 포괄임금 원칙은 위반되는 것들만 조심해서 외우세요. 옛날 이게 다 이게 위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가나 다라 마바 보면 위배되지 다 않아. 다. 그래서 그냥 키워드 한번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돼.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하양류, 식품위생법. 근데 이 고시임하는 거 있잖아. 35번에 나 고시임하는 거. 법률에서 고시임했다. 하나 더 추가된 거야. 기존에 이제 세 가지가 있었다가 하나 더 이제 추가됐죠. 그래서 법률에서 고시임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무상을 그럴 수 있다라는 헌재의 입장이죠. 통계청장한테 세금 중과세니 면제 기준을 위임했다. 이게 처분 판례 같죠. 두 번째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노령수당 지급하는 거 있죠? 그 기준 인정 기준을 고시임했다. 그 다음에 학교 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 업소를 여성부 장관에게 그 고시하도록 임했다.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가 이거 같다. 그렇죠? 축산물 관련돼서 고시임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권리무상을 고시임할 수 있다는 게 현재 판례입니다. 고시임할 수 있다. 고시임할 수 있다. 고시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시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합판이라 이게 36번도 그랬다. 근데 유언인 게 하나 있죠. 3번. 36번에 3번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36번에 3번 유언인 것. 최근에 유언이었던 거 하나가 있었다. 그치?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죠.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유언이었죠? 식품 적경업자와 관련돼서 영업위생관리,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령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근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유언으로 봤습니다. 그다음 뒤에 가면 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포괄임이 아니다. 그렇죠? 38번은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미 실렸으니까 잘 보시고 38번 1번 국제간섭법상 재판권이 면제되는 주권적 행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립되는 단어가 뭐죠?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뭐죠? 기출에도 이미 있는데 애국국가의 무슨 행위? 그렇지. 사법상 행위. 사법상 행위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면제가 안 된다. 대립되는 단어가 지금 주권적 행위야. 주권적 행위. 주권적 행위는 면제되는 거지. 주권적 행위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면제되는 거야. 외국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면제되고 대립되는 단어는 사법상 행위죠. 외국 국가의 사법상 행위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면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주권 행위로 봤죠. 미 군정의 주권적 행위죠. 일본 화폐에 돌아다니고 있는 일본 화폐 에이페라. 은행에 넣어놔야겠죠. 일본 엔화들 있잖아. 그죠? 일제시대에 풀렸던 뭐 제일은행인가 뭐 거기서 풀렸던 이런 화폐들 어떻게 해라? 은행에 내입시켜라. 라는 것 이런 명령은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재판권 행사가 안 된다.
재판의 전제도 안 된대 손해배상에서. 아, 그 미국 애들이 말이야 에이파라고 해서 그죠? 일본 애나 이완용 뭐 아들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에이블 시켰다. 에이블 시켰다. 어? 아, 근데 국가가 안 챙겨주더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이 조항이 안 된다. 안 된다. 재판의 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재판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주권 생기니까 재판을 못 하잖아. 그렇죠? 손해배상도 이게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누진세냐 비례세냐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그죠? 그 누진세를 도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초과 누진세도 마찬가지라겠죠. 누진세 중에 좀 가중된 누진세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몇 억 이상일 때 뭐 세율 엄청나게 갑자기 높아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초과 누진세율을 도입할 거냐도 입법자의 재량이지. 아, 비례세냐 단일 비례세냐 누진세냐도 재량인데 뭐 이것도 재량이지 뭐. 이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했지 2번은. 3번은 해고 예고제 몇 개월은 이원이었죠? 6개월과 3개월을 비교해야겠죠. 6개월이냐 3개월이냐 비교해야겠죠. 근로자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예고를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이원이 나왔죠. 그래서 거의 바뀐 게 3개월인 거예요. 3개월, 3개월도 안 된 근로자의 경우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바로 해고할 수 있어요. 이건 합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자의 관계에서 사업 종속관계 인정되지 않는 노무 제공량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정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성 청구는 진정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진정입법 부작 이것도 43번 네 3번 43번에 3번 진정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거예요. 독서실에서 실내 소음과 관련된 규제 조항이 없는 거예요. 독서실 실내 몇 데시벨 뭐 이런 거 기준이 없어요. 소음 규제 조항이 없다 이게 진정입법 부작이냐 분입법 부작이냐 관련돼서 진정입법 부작이죠. 근데 4번 43번에 4번 진정입법 부작이지만 적법이 아니라 부적법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진정입법 부작이라고 해서 다 헌법선에 대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헌법상 입법무가 따로 있어야 돼. 진정입법 부작위 중에서도 헌법상 입법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 거야. 없는 경우는 안 되는 거지. 진정입법 부작위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헌법선에 대상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입법 부작위가 되는 거고 나머지 진정입법 부작위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상 입법무가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데 헌법상 입법무가 있으면 헌법선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헌법상 입법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된 사례가 뭐가 있다고 했죠? 그 딱 떠올라야 돼 그런 게. 그래야 문제를 빨리 맞춘다.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는 거야.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국회의원 선거구역표와 관련돼서는 헌법상 입법무가 있느냐? 있죠. 헌법 41조 3항 때문에 헌법 41조 3항에서 이게 헌법상 입법무가 있다고 법률로 위임하게 되죠. 국회의원 선거 관련돼서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 41조 3항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입법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각하되죠? 헌법상 입법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적 격성은 문제가 없지만 권리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건 각하되는 거야. 권리보익이 없다는 이유로. 왜? 헌재가 심리에 들어갈 쯤에는 벌써 뭐야? 입법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전에. 헌재가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입법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할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게 되죠. 그래서 권리보익의 결여로 각하되는 거지 대상은 되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권리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겠죠. 그걸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입법 부작이라고 해서 다 헌법선에 대응이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상 입법무가 있어야만 대상이 된다. 그렇죠? 헌법상 입법무가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럼 헌법상 입법무가 있다고 해서 다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대상격적성 몰라도 본안심리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 선거구역표와 관련된 입법 부작위 사건에서 헌법상 입법은 있다고 봤지만 헌법 41조 3항 때문에 권리보익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죠. 유사한 게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했죠. 퇴임을 했을 때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줄 국회 의무가 있느냐? 국회 3명 선출해야 하잖아. 근데 국회 선출 3명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선출해줄 의무는 있었어 헌법상? 그렇죠. 333 한정으로 알고 있는 333. 선출할 헌법에 규정이 있는 거야. 입법은 있었지만 그것도 권리부가 없었죠. 왜? 헌재가 심리할 쯤에는 이미 새로운 재판관이 선출돼서 임명까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도 권리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죠. 그건 입법 부작위 사건 아니야. 이건 입법 부작위는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지. 입법 부작위는 말 입법 법을 제정하지 않는 부작위고 그건 선출 부작위고. 근데 선거구역표 사건은 입법 부작위인 거야. 왜? 선거구역표는 뭐로 만들죠? 법률을 만드는 거야. 공선법 25조 2항과 별표 1호죠. 공선법 25조 2항에 따른 별표 1호.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역표인 거야. 법의 하나야. 선거법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선거구역표는 자 원래 이 법안은 법사위 절차를 거치죠.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로 통해서 그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근데 법사위 절차를 하나 안 거치는 법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선거구역표. 선거구와 관련된 법안은 법사위 절차도 안 거치고 법안을 수정 발의하려면 몇 명이죠? 법안 수정 발의. 수정안 발의. 30 맞아. 예산은 50이고. 우리 저번에도 그랬는데 제 민우가 누구였나? 구력이 있었잖아. 민우 구력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아니 뭐 헌법 개정한 날짜도 물어봤던 애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야. 진짜 헌법 개정안 요새 많이 논의되잖아. 그래 국민투표로 붙이려면 며칠이 되냐? 국회 가결됐어. 이거 뭐 쟤도 20이라고 해서 그 기억나는데 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우리가 이렇다. 나만 말할 게 아니다. 야 헌법 개정 절차 날짜도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20일, 60일, 30일이야. 공고가 20일, 국회 의결 60일, 국민투표는 30일이야. 그리고 그걸 계산해서 원래는 21일까지 제출해야 돼. 다 이게 만땅 잡으면.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3월 21일까지 제한해야지 지방선거의 날짜에 원래 맞출 수 있는 다 하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근데 국회가 제출할 때는 3월 20일이 아니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대통령이. 왜 그래 그거는? 왜 그래 그건? 그러면 공고는 며칠 해야 돼? 공고는. 그러니까 공고는 20일이고 국민투표 그 공고는 20일이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결 거쳤어. 그다음 국민투표 하기 전에 며칠 이상 공고해야 돼 또. 국민투표법에. 투표일 전 며칠까지는 공고를 해야 돼. 국민투표법에. 18일이야 그거는. 근데 이게 왜 근데 그 얘기가 나오냐? 왜 국회가 제출할 때는 날짜가 짧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신문을 보면. 그 대통령이 제안할 때는 뭐 3월 21일까지인데 어쩌죠. 국회가 제안할 때는 뭐 4월 며칠까지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왜 그래요? 이 헌법에 있는 129조는 20일 이상이야. 그 이상이야. 넘어가야 되는데 국회 의결은 이상이야? 날짜가? 공고된 때로부터 60일 이낸 거야. 30일도 이낸 거야. 20일도 그렇지. 이것도 30일도 이낸 거야. 근데 국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은 국회가 가결된 때로부터 18일 이내는 국회가 가결됐지? 그러면 날짜 이전에 역으로 계산해서 18일 이전까지는 공고를 해줘야 돼. 국민투표를 붙이겠습니다라고 공고를 해줘야 돼. 그럼 국민투표법이 있는 거야. 근데 자 봐봐. 이걸 통해서도 있잖아. 우리 기억을 믿을 수가 없다. 국민투표 갑자기 하니까 20일이요. 갑자기 이런다 이게요. 이거 얼마나 쉬운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비우스는 조항인데도 뭐 이걸 내가 모르겠어.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더 하지 뭐. 공부 1년 더 해야 되는 거야. 끔찍하죠? 이게 어려운 내용 잡으려고 하지 마. 뭐 산토끼는 잡기 힘들어. 막 산토끼는 뛰어다니는 잡으려면 노력을 엄청 해야 돼. 못 잡을 수도 있어 그걸. 산토끼 잡는다는 보장이 없고 집토끼는 우리가 가둬놨잖아.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산토끼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집토끼 잡는 것은 산토끼는 저기 한 마리 돌아다니는 국사 문제 막
어른거리죠 막. 그 뛰어가 막 뛰어가. 아 좋다 이게 잡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집토끼는 잡아놓고 산토끼를 잡으려고 해야지. 집토끼는 신경도 안 쓰고 막 산토끼만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집토끼가 굶어 죽는다겠지. 응? 그래 막 이게 헌법 개정 일자도 까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 그거를. 아니 집토끼 잘 건사하면서 산토끼를 잡는 건 나도 인정한다. 올물을 쳐놓고 뭐 좀 뭘 쳐가지고 잡히면 좋은 거지. 근데 못 잡아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잡히면 좋은 거지. 어? 근데 못 잡는다고 해서 그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집토끼만 잡아도 합격을 해 지금.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지금 잡아놓은 집토끼 있잖아. 그것만 잘 건사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근데 산토끼는 크게 보이는 거야. 한 마리 돌아다니잖아. 갑자기 모의고사 어느 선생님 막 뭐죠? 뭐 지금 무슨 학원 모의고사 봤는데 이게 무슨 모르는 문제 나왔어, 그쵸? 그럼 크게 보여요. 그럼 막 거기다 시간을 써. 그게 크게 보여. 뭐 잡아놓은 물고기 먹이 안 준다고 뭐 그거야 지금? 그 논리야?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잡아놓은 집토끼니까 먹이 안 줘도 되는 거야? 막 산토끼 잡으러 다녔냐 맨날? 큰일 난다 그러다가. 있는 거나 잘해라 있는 거나. 있을 때 잘해 있는 거나 잘해 진짜. 그리고 그 잘 건사할 능력이 있으면 이제 산토끼를 좀 신경을 쓰라는 거지. 뭐 맨날 그 산토끼만 신경 쓰냐. 큰일 난다 그죠. 큰일 나요.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돼. 집토끼, 산토끼. 근데 집토끼 잡고 산토끼 잡으려면 엄청 빨리 한다는 거. 더 빨라야 돼. 책 읽는 속도 엄청 빨라야만 이 산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격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독두도 느린 놈이 말이야. 욕심은 많아가지고 막 저기 막 산토끼 잡으러 돌아다니고 집토끼는 다 놓치고. 이거 우리 그 이소부화에 보는 그 개랑 똑같다. 개 고기를 물고 있는데 보니까 저 냇가에 보니까 어떤 개가 큰 그 고기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나서 컹컹 짖는 바람에 자기 고기를 떨어뜨렸잖아. 이게 자기가 비춰진 그 개울가의 자기 모습인데 욕심 많아가 주제를 모르고 말이겠죠. 그럼 똑같아 수험생들의 모습이. 잘 기억하셔야 돼. 자기 그러니까 주제를 알아는 말이 내가 그 말이야. 지 주제를 알아서 양을 넓히든지 나처럼 암기를 못한다면 인정을 하든지 쿨하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나보다 이해력도 떨어져. 그런 놈들이 이상한 짓거리는 또 이해를 한다고 떨어다녀요. 이해를 한다고 해서 뭐 기억하나 뭐 지들이. 나도 이해를 해도 기억 못하는데 암기를 못하는데. 그게 시험에 어그러지는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응? 그리고 기출문제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국사든지 행정학이든지 여러분 지문을 안 보는 과목들은 기출문제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고 지문을 보면 헌법도 예? 그 시행처벌 기출문제는 한 번씩은 풀어봐야 돼. 토요일 날 잡아서 풀던지 각 과목 일주일 단위로 풀던지 해가지고 시행처벌 기출문제도 한 번 또 점검해야 돼요. 할 게 많다겠죠. 이 잡아놓은 집토끼도 사고를 친다. 그래서 안심하지 말고 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 전략 과목일 때 약간 양을 넓힐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장사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나 더 늘릴 때 망가지는 거야. 잘 되다가 손님이 넘친다고 해서 늘릴 때 망가질 경우가 많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늘릴 때 참 조심해야 돼. 내가 기존의 걸 잘 커버할 수 있으면서 늘리고 있는지, 내가 책 읽는 속도라든지 이런 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늘려야지. 지 주제를 모르고 말이야 계속 늘리기만 하고 속도는 느리고 말이야 암기도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해독도 안 들어가고 잃어버리면 결국 시험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렇죠? 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꾸 책도 암기도 해보고 내가 그렇게 가끔 물어보면 애들이 띵해. 쉬운 것도 물어보면 해가지고 그렇죠? 원래 주민수단 이런 것도 팍팍 튀어나와줘야 걸랑. 1월, 2월 달에 잘하는 애들 보면은 이렇게 탁 튀어나와. 걔들이 얄짤없어. 1, 2월 달에도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뭐 주민수 야 정적 성격이 강하다. 사법적 성격보다 판례 딱 튀어나와. 정책 성격보다 규범적 성격이 더 강하다 하면 딱 튀어나오고 해임근시안이 규정돼 있냐 하면 딱 튀어나와 없다. 탄핵 소추는 규정돼 있다. 헌재법에 그러면 탄핵 소추랑 탄핵 결정 그 사유가 다르게 돼 있나? 그렇지 않다. 이게 탁 튀어나와. 얄짤 없는 거야, 걔들은.
그 상태를 만들어야 돼. 이해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지금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쟁점들 정확하게 책 없이도 암기할 수 있어야 돼. 책 없이도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태를 빨리 만들어 놔야 한다. 그렇죠? 어? 괜히 까불고 돌아다니지 말고. 응? 뭐 기출문제는 이제 다 알아요. 뭐 이런 헛소리는 했었단 말이야. 지가 뭘 알아 이게. 나도 맨날 까먹는데 만들어 놓은 사람도 까먹어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는 판에 지금 뭘 알겠니 우리가. 그래 인정을 해야 한다니까 빨리. 그렇게 인정을 못 하냐. 기출문제 자기 다 하네. 기출문제 다 하는 놈 어디 있어. 나도 모르는데. 신기한 놈들 많아. 그죠? 어? 어떻게 그런 그 이상한 얘기는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주제를 모르고 말이지. 우리 아는 거 없다. 우리는 봤기 때문에 맞출 뿐인 거야. 오로지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봤기 때문에 맞추는 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한다. 그거 외에는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렇지?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응? 잘 정리하시고 이런 거. 그게 이제 뭐 저 진정 입법 부작에 해당하는 다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40분의 1번. 근데 이 40분의 1번은 어디서 찾아야 돼? 그래. 내가 강의할 때 설명을 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냐? 40분의 1번은 단어에서. 이거 법을 가지고 찾는 거 아니야. 뭐로 찾아야지? 그치. 수입 따로 찾는 거야. 수입 따로 찾는 거야. 이런 거. 수입 따로 찾는 거야. 근데 5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5번은. 이것도 뭐야? 5번도. 수입 따로 찾는 거야. 작년 서울시 문제도 다 심판 대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수입 따로 찾는 거야. 법률에서 이 집행기관에 재량을 주면 이 법령은 직접 선고를 못 갖춰요. 재량을 안 주면 이 법령은 직접 선고를 갖춘다. 법령에서 재량을 준다는 것은 보통 문구가 뭐죠? 보통 100% 그런 건 아닌데 행정법 배우다 보면 수있다가 재량이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헌법에서는 그런 문제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행정법 할 때 조심해. 그 정보 공개 관련돼서 수있다라고 돼 있지만 기속인 게 하나 있다고 기출 문제를 잘 보면. 그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수있다라면 재량인 거야. 재량일 때문에 법령은 직접성을 갖춘다 못 갖춘다? 못 갖추지. 에? 직접성 요건을 못 갖추지. 그러면 여기 자 40번의 1번 검사는 일정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 부착명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저 직접 선고를 못 갖춰요. 그 다음에 5번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대학 도서관이 관장이 승인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서관 규정은 직접성이 인정되느냐? 안 돼요. 수있다니까. 근데 기출문제가에서 이런 문제 있었지. 이 판례를 가지고. 이걸 확정되는 것이다.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냈단 말이죠. 뭐로? 이 규정으로 대출 제한이 결정되는 것이다. 아니지. 수있다니까.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수있다로 끝났으면 이 법에 의해서는 직접 기본권 침해가 야기되는 게 아니야. 뭘 통해서? 집행기관이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부착을 명령한다든지 이러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죠. 집행기관의 집행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면 이걸 삼아야 돼. 집행기관의 집행행위를 문제 삼아야지 법령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법령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뭔지 알겠죠? 법률에서 수있다라고 하면은 법률에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집행행위를 통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 됐어. 그게 이제 5번이고 2, 3번은 각하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국회 방청 불이행위 사건은 기각이었죠. 국회 방청 불이행위 기억나죠? 국회 방청 불이행위 사건 개수조정위원회 방청 불이행위 사건은 기각이었죠. 근데 이게 부산시 기장군의 방청 불이행위는 각하예요.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법률상 문제다는 거죠. 이 지방의회의 방청 불허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법률상 지방자치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분쟁이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해서 권리부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주관적 권리에게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동종의 반복 위험성이 있어서 헌법에서 소유자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 헌법적인 중요한 문제라면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본안심리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헌법적인 문제로 이해했고 다수 입장은 헌재 입장은 이때 헌법적 분쟁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입장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3번은 이제 반대 의견에서 나왔던 논리였죠. 알 권리 침해다 이렇게 봐야죠. 헌재 입장 아니죠. 예산 쪽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다 헌법선 해석이 안 되죠. 항고성의 대상도 안 되고 예산 키워드 그렇죠. 뭐 세월호든 말든 예산. 그다음에 5번은 수익다니까 직접성 요건이 없죠. 그다음에 6번 노동조합은 안 되죠.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공무원 개인이죠. 공무원 개인의 문제죠. 그래서 단체 구성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7번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따려면은 대면 교과목으로 지정을 몇 과목을 했어요. 일부는. 즉 그 동영상 가지고 안 된다겠죠. 동영상 교과는 안 되고 이거 출석을 해야 돼. 대면 출석해야 동영상 가지고 안 된다. 이게 몇 과목은 동영상으로 되는데 몇 과목은 동영상 가지고 안 되고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있어서 저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의 자기 관련성이 있지만 원격 교육 훈련 기간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자의 자기 관련성이 있어요. 따려는 학생, 수험생. 그렇지만 원격 교육 훈련 기간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다음에 41번에 1번. 이건 왜 안 되죠? 규칙이니까 안 되지 뭐. 68조 2항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죠. 이거 빨리빨리 이런 걸 찾아내야 돼. 2항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1항이라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두 번째, 소비자들은 자기 관련성이 이거는 있다고 봐야겠죠. 소비자들이 문제죠. 그래서 핸드폰 싸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이었죠. 물론 합헌이었지만. 3번은 왜 권리복이 없죠? 의학 전문대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옛날에는 의학 전문대학원이 있어가지고 의학 전문대학 로스쿨 비슷하단 말이죠. 로스쿨이 있는 대학교는 뭐가 없어요? 법학과가 없죠. 똑같아. 의학 전문대학원이 있는 과에는 의예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 측의 반대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시행을 해보니까 영 안 해가지고 의학 전문대학원을 이 대학교들이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생부터 의예과를 따로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3번 권리복. 다시 동종이가 다시 반복될 수 있으면 권리복이 있는데 그럼 의학 전문대학원이 있어야 걸랑. 근데 이 대학교들이 이미 의학 전문대학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의학 전문대학원 이제 안 뽑아. 학생 신입생이 없어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 따로 신입생이 없어. 이게 고등학교 끝난 다음에 바로 대학교로 들어올 때 의대를 따로 받는 거예요. 관습법은 헌법선 해당이 되죠. 참여 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비권력적이. 이 사건에서 헌법선의 대상이 됐던 것은 그 3번이었죠. 후방에 앉아라. 아까 의원이 나왔던. 변호사들은 피의자 뒤에 앉아라. 옆에 앉지 말고. 이건 헌법선의 대상이 됐죠. 이건 3번. 근데 이때 1번 안 되는 걸로 봤죠. 이건 비권력적이다. 2번은 내부 규정이죠. 운영 지침. 대외적 효력이 없다. 대외적 효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권리 침해가 발생한 건 아니고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 3번 때문에. 검찰 수사관이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 때문에 기본권 관련성이 있고 위헌이 나왔죠. 3번은. 3번은 위헌이 나왔죠. 그래서 대상이 됐던 거죠. 근데 1, 2번은 각하였어요. 대상이 안 되는 것 등였죠. 1, 2번은. 그다음에 3번 권한쟁인데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 공항이잖아요. 군 공항. 공항 알죠? 공항? 성남시 공항이라든지 공항 알죠? 근데 화성시와 수원시가 있어서 화성시에 공항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수원시 입장을 반영해서 그래서 화성시 넘어가자 화성시가 문제를 제기한 건데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왜? 군 공항은 국가 사무다겠죠. 국가 사무다. 국가 사무에 대해서 지자체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종래 판례들 많이 있었죠. 그와 같은 논리죠. 군 공항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부산 신항도 똑같잖아. 부산 신항. 군공항은 아니었지만 부산 신항 사건 기억나죠? 국가 사무기 때문에 진해시나 경상남도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부산 신항. 진해시가 문제 생겼잖아. 왜 우리 동네인데 뭐 부산 신항을 쓰느냐? 그래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국가 사무였죠. 항만 사무는 국가 사무였다. 집원도 그랬지. 집원. 인천에 있어서 거기 그 매립지 사건에서 집원 부여 문제도 국가 사무다 그랬죠. 행안부 사무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죠. 국가 사무일 때 그 얘기 같은 논리죠. 뭐죠. 그다음 5번은 이원까지 나왔던 거니까 아까 배웠듯이 42번 5번은 43번에 1번 LPG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들의 자기관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들이 내 차량 LPG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내 차량 LPG로 지금 바꿔가지고 싸게 연료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LPG 충전소 사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들, 자동차 운전자들의 문제죠.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은 강한 변리사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 그 자격정에 따라 취득한 청구인의 자유관성은 없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변리사 자격할 때 이제 실무 수습을 마치라는 거예요. 실무. 옛날에 없었는데 실무 과정을 거쳐라. 그러면 자격증을 부여하겠다. 라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청구한 사람이 이미 옛날 사람인 거야. 변호사 자격을 가져가지고 옛날에는 바로 변리사 자격을 바로 부여했던 거야. 옛날 변호사 자격 따면 변리사 자격을 주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이상한 제도죠. 옛날에 법조인들이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 있잖아. 우리나라 군사정부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자격 따면 변리사 자격 주어버리는 거야. 거기 이 사람은 땄어. 근데 이제 이게 법이 강화되는 거였죠. 실무 수습은 받아라 그래도 변호사들 변리사 관련된 실무 수습은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자격을 부여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자격을 딴 사람 옛날 변호사라서 자격관성이 없지.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문제지. 아까 얘기했지만 세 번째 게 진정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걸 맞지. 아예 법이 없는 상태다. 독서실의 소음 규제와 관련된 법조항이 아예 없다. 진정입법 부작위다. 그렇지만 4번 헌법상 의무는 없다. 독서실 내 소음 규제를 법률로 규정할 헌법상 의무가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입법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각하죠.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권한쟁의 당사자가 안 되죠, 국민은? 됐습니다. 약간 해야겠다. 자, 이게 잘 하시고, 자, 이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영리하게 살아야 돼. 멍청하게 살지 말고 지금부터. 시간을 잘 관리한다. 자기를 관리하고 시간도 잘 관리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시험 점수가 나오는 짓거리만 하세요. 포인트를 올려야지 뭐 노력을 하지 말고 쓸데없이 점수를 올리는 노력을 해라. 쓸데없는 노력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막판에도.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시간 낭비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 시간 낭비하면 이제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너무 이해하는 데 쓰지 말고 정리하는 데 암기하고 회독 돌리고 계속 이거 하고 어차피 이해 못해 여러분들은. 내 경험상 한 7, 8년 지나야 좀 알겠더라. 내 경험상 한 7, 8년 지나면 좀 알아. 근데 7, 8년 동안 헌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20년 해도 기억은 또 뭐 따로야. 암기는. 이해는 해도 또 암기는 따로더라. 내가 해보니까. 그때 지금 이해해서 결론 내려면 안 돼요. 이해가 필요한 것들은 공부하지 마. 이 경제학 내가 이해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다. 포기하는 게 좋아. 그럼 뭐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 문제를 더 풀어보든지 아니면 차라리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정리해서 암기해라. 경제학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 자꾸 틀리는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정리해. 서브노트 만들어 차라리. 이해하는데 드는 시간보다 훨씬 더 그 전략되고 시험장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다. 정리해 놓으면. 서브노트 만들면. 이제부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서브노트 만들어라. 서브노트 양을 많이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해독이 또 안 돌아가. 양을 많이 만드는 시간에 또 해독이 안 돌아가면 이제까지 알았던 거 다 이게 까먹게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더라도 암기를 못해서 틀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어. 지금 현재 모의고사 볼 때. 그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해독을 계속 돌려가지고 텀을 쭉 피고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너무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다 좌절하지 마시고 어? 어? 근데 모의고사 점수를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노력은 하셔야 돼. 해독도 돌리고 암기도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지 쓸모없는 노력하지 마시고 점수 올리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인트 올리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 지금. 시간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그 자꾸 책도 암기하시고 헷갈리는 내용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자꾸 책만 봐서 연결하지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밥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또는 산책하면서 한번 쭉 읊어봐 스스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예? 예? 쉬운 것도 이게 놓치기 쉽다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그 아는 것 때문에 떨어지지 모르는 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아. 시험장에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떨어진다. 참 신기하게 모르는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 모르는 건 다 모르고 올라고 누구도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그건 되게 걱정하면서 예? 아는 건 걱정하지. 그 헌법 개정 절차 이렇게 쫙 읊고 있어야 돼. 날짜부터 시작해서 다 읊고 있어야 돼. 쭉 읊어야 돼. 이거 헌법 개정 얼마나 지금 논의되고 있어. 지금 개정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시험에 나오겠지. 응? 국민투 무효 확인 소송도 나오고, 공고 일자도 나오고 뭐죠?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돼 다. 쉬운 것도 잘 다시 점검 다시 해보셔야 돼. 응? 책도 자꾸 암기하시라고 노력하시고, 책도 꼭, 해독도 많이 돌리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